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제가 토요일 날 올려드렸던 HBM 관련주 탑5 영상 말미에 다음 주제는 데이터 센터 관련해가지고 방송을 할 예정이다. 블로그도 올려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 액침 냉각 관련주를 좀 좋게 보고 있다라는 멘트 드렸었는데, 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댓글에 액침 냉각 관련주면은 뭐 이제 GSTI냐 일명 가스통이라고 부르고요. 안녕하세요. 어디 있지? 우리 응시 여기 있네요. 여기 액침 관련주로 GST랑 KN솔 정도만 찾아보고 있다. 근데 정답입니다. 맞고요. 오늘 액침 냉각 관련주로 좀 주제를 잡고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김이 빠져버렸죠. 제가 토요일 날 HBM 관련주를 올렸으니까 바로 다음날 또 올리긴 좀 그래서 오늘 정도 데이터 센터 관련 영상을 올려야겠다 생각했는데 GST가 뭐 거의 상가 근처까지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전력 관련주가 있거든요. 주말 동안에 또 머스크 전력 공급 부족에 대한 발언도 있고 해가지고 또 얘네들까지 다 전부 다 그냥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급등을 해버린 바람에 제가 솔직히 좀 김이 좀 빠졌다. 원래 뭐 방송이건 블로그건 오르기 전에 올려서 제 좀 뷰가 맞게 종목들이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을 때 좋은 건데 이거 김이 빠져가지고 올릴까 말까 생각은 했습니다. 괜히 또 추격 매수할 수가 있잖아요. 많이 오른 상황에서 그래도 뭐 어떤 뭐 매수 타이밍이나 이런 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재료에 대한 이해, 뭐 섹터에 대한 공부를 더 뭐 중요시 생각한다는 관점에서 그냥 차분히 왜 이런 재료들로 종목들이 올랐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HPSP랑 뭐 ST와의 관계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도 계신데 오늘은 데이터 센터 주제 관련 영상이니까 다음에 시황 관련해서 영상 올릴 때 함께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가 항상 산업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 이 산업이 앞으로 얼마나 성장성이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장성이 얼마나 예측 가능하고 담보되어 있는가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데이터 센터 마켓의 2030년까지의 성장성을 나타내는 이제 조사한 표이고요. 그러니까 전망을 한 표이고요. 연평균 10.7%의 성장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AI 뭐 산업이 갑자기 뭐 어떤 뭐 변수로 인해서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막 전 세계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막 힘을 합쳐서 AI 더 이상 발전시키면 안 된다. 막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AI 산업의 성장성은 앞으로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고 AI 산업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 산업은 어찌됐건 이제 그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데이터 센터 산업의 성장은 어느 정도 담보되어 있다. 전제는 AI 산업이 꺾이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자, 그다음 알아볼 표현은요. 에너지 포캐스트라고 해서 에너지 이제 전력 소비량을 예측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30년까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분류를 보시면은 네트워크 통신 장비 그리고 뭐 ICT 컨슈머 디바이스 TV랑 뭐 스마트폰 이런 것에 들어간 전력량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 통신 장비 쪽이랑 데이터 센터 쪽에 앞으로 들어갈 이제 전력 소비량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시는 거 볼 수 있죠. 그다음에 ICT랑 뭐 TV 스마트폰 쪽은 뭐 이제 총량은 증가하지만 그 뭐 퍼센테이지는 그렇게까지 크게 늘어나지는 않는 점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 쪽에 얼마나 많은 전력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를 들고 딱 든 생각은 앞으로 데이터 센터가 엄청나게 지어질 거고 여기에 전력이 엄청나게 들어갔구나. 그러면은 야, 이 많은 전력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거에 대한 딱 또 마침 좋게 주말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관련된 인터뷰를 딱 했어요. 제가 칼럼을 쓰고 있을 때가 보통 이거 칼럼 작성하는데 정말 하루 이틀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딱 타이밍 좋게 이런 인터뷰까지 좀 했습니다. 아무튼 이 데이터 시장의 고성장과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전력 공급의 문제고요. 두 번째는 발열의 문제입니다. 이건 좀 이따 알아보도록 하고요. 첫 번째 이 전력 공급 부족에 관해서 일론 머스크가
AI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서 2025년 얼마 안 멀었죠. 그래서 전기와 변압기가 고갈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보다 더 빨리 기술이 발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칩 부족은 이제 지나갔을지 모르지만 AI와 EV는 엄청난 속도로 확장되고 있어서 세계는 내년에 전기와 변압기의 공급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움직였던 애들이 전력 관련주인 재룡전기랑 일진전기였죠. 그리고 시간에서는 광면전기가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근데 뭐 이제 제가 방송할 때 전력 관련주는 사실 단순 테마성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이제 깊게 다뤄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제가 오늘 메인 주제로 잡았던 건 사실 이 두 번째 냉각 관련 주제였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센터에서 이 수많은 컴퓨터들이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돌아가다 보면은 발열 문제가 굉장히 크잖아요. 우리 집에서 쓰는 PC만 봐도 계속해서 돌리고, 근데 거기다가 AI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고성능 컴퓨팅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발열 문제가 훨씬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발열을 잡기 위한 쿨링 방식의 고도화가 지금 이제 뭐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얼마나 이제 전력 관련해서도 크게 문제가 되냐면, 요거를 저는 이제 반도체에서 수율이랑 비슷한 느낌이다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정상적으로 얼마나 정상적인 칩셋의 비율을 높일지가 반도체 어떤 회사들의 어떤 숙명이잖아요. 요것도 좀 비슷한 느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이 데이터 센터가 전체가 소모하는 전력량을 100%라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여기서 물론 이제 뭐 대기업들이 정말 잘 지어놓은 데이터 센터들은 뭐 1, 20% 수준에 불과한 곳도 많이 있는데요. 대부분은 데이터 센터가 소모하는 전체 총 전력량에서 냉각을 하는 데 쓰는 전력량이 40에서 50%까지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냉각 문제만 좀 잡아주면 전력 소비량을 뭐 40에서 50%까지 줄일 수 있다라고 바꿔서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집에서 쓰는 총 전기세에서 한 40에서 50%가 에어컨이랑 뭐 선풍기 돌리는 데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냉각 방식이 계속해서 발전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이제 팬을 돌려서 열을 식히는, 그러니까 기체로 열을 식히는 공냉식, 그 다음에 액체로 열을 식히는 순냉식, 은 우리가 이제 익히 좀 알고 있던 부분이고,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이 액침 냉각이라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뭐 물 안에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이제 뭐 선풍기, 공냉식이 선풍기고 순냉식이 뭐 샤워 혹은 찬물 샤워 같은 거라면은 요 액침 냉각은 그냥 냉탕 안에 그냥 우리가 몸을 담궈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도 어떤 액체가 되겠죠. 요거는 뭐 비전도성, 그러니까 전기가 통하지 않는 액체이게여야 되겠죠. 여기다가 반도체 칩을 그냥 빠뜨려 버리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명한 종목이죠. 최근에 엄청난 급등을 했었는데, 얘가 이제 액침 냉각 관련주예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그래서 뭐 어찌됐건 저도 투자 아이디어를 얻었던 게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랑 이따가 소개해드릴 버티볼 홀딩스라는 종목인데, 얘네가 이렇게 이제 미국 시장에서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언제쯤 주목을 받을까 계속해서 저도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고, 뭐 우리 시장은 뭐 항상 보면은 좀 일찍 반응을 할 때도 있지만 텀을 두고 좀 늦게 반응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젠가 움직일 거다, 시기의 문제이지 데이터 센터 쪽이 주목받지 않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고 저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투자 아이디어를 이쪽에서 좀 얻었던 겁니다. 예, 그럼 지금까지는 뭐 좀 이론적인 재료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해봤다라고 하면은, 실제 이제 좀 숫자를 보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1일 날 엔비디아의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뭐 해외에서는 사실 엔비디아의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부분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 이런 종목들이 있는 것을 보면 반응을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사실 데이터 센터 부분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반도체 칩셋 관련 매출에 대한 부분만 부각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보시면 엔비디아 이번 실적에서 데이터 센터 관련 매출이 184억 달러인데요. 전년비 무려 408%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 초록 색깔이 전부 데이터 센터예요. 거기다가 뭐 AWS, 아마존 웹 서비스도 클라우드 매출이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다 뭐 태국에 최근에 데이터 센터 건설을 위해서 한 11조 원을 투자했다는 뭐 소식도 있고요. 아무튼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엄청나게 지금 지어지고 있다. 그렇게 가볍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월가의 구루 중 한 명이죠. 스탠리 드래켄밀러라는 사람이고요. 이분이 30년 동안 거의 뭐 연평균 30%의 수익률을 올렸을 정도로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이분이 운영하고 있는 듀케인 패밀리 오피스가 이번에 증권 신고서죠. 썰틴F를 보면은 이 사람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어떻게 좀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랑 엔비디아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건 엔비디아 콜옵션이고 요건 엔비디아고 요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니까 거의 25% 가까이의 포트폴리오가 지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1등 마소, 하드웨어 분야에서의 엔비디아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주목을 하고 있는 애들은 역시나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들이 세 종목이나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부분이고요. 요게 이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뭐 하드디스크 만드는 회사죠. 그다음에 아리스타 네트웍스. 우리가 이제 시스코는 익히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시스코가 얘네가 시장 점유율이 이게 제가 자료를 찾아봤었고 정확하진 않은데 아무튼 80%까지 10년 전에 있었다가 최근에는 한 30%대로 제가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자리를 아리스타 네트웍스가 많은 부분 좀 치고 올라왔다. 그래서 시게이트, 아리스타 네트웍스, 하드디스크 통신 장비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버티볼딩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얘네가 또 액침 냉각 관련 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가의 구루인 스탠리 드라켄밀러도 데이터 센터 관련주를 이렇게 이제 엔비디아를 빼고 이렇게 세 종목이나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월가의 주요 플레이어들도 이제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에 베팅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의 데이터 센터 관련 종목은요, 이제 냉각 관련주로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방금 말씀드린 버티볼딩스 있고 통신 장비 아리스타 네트웍스 그리고 이제 데이터 센터 그 땅을 이제 임대해주는 전문이죠. 리츠 관련주인 에퀴닉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는 어떤 관련 종목이 있냐? 미쳐버리겠습니다. 정말. 그러니까 GST 때문에 제가 블로그 이거 데이터 센터 관련 쓰는 거고 방송 주제로 잡은 건데 오늘 한 28%까지 찍고 24%인가 마감했나요? 그렇죠? 김이 빠진다 라는 느낌이죠. 방송하고 오르면 되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이거 좀 올려야지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올리기 전에 급등이 나와버리면 좀 뭐 김이 빠지더라고요. 아무튼 뭐 GST 있고요. 오늘 2등주는 KN솔이더라고요. 그리고 관련주 뭐 유니셈이랑 FST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일단 좀 살펴보면 먼저 전력 관련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테마성이 강해요. 그래서 뭐 깊게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근데 얘도 차트 너무 예쁘죠. 전고점에다가 오늘 상한가로 쭉 갖다 놓고 거래량 최대 거래량 터졌고 여기 넘기면 이제 신고가잖아요.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좋았고 GST가 와 이게 진짜 그냥 차트가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던 종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렇게 전고점을 한번 이렇게 이제 뚫어놓고 한번 싹 뚫어놓고
다시 이제 종가상 아예 이렇게 안착을 하려 가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싹 양봉 하나만 나오면 얘도 이제 완전한 신고가 영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좋잖아요. 완전 정배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야, 차트도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무튼 한번 그러니까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한번 뚫어놓고 밀고 다시 한번 뚫어놓는데 종가상 안착은 못했어요. 그러면서 한번 밀고 21선 살짝 깼다가 다시 올려서 종가상 완벽하게 전고점을 넘기고 안착을 딱 하니까 오늘 이제 갭 띄우고 빵 하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살짝 불안불안하긴 했어요. 일요일날 이거 바로 가버리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면서 불안불안하긴 했는데 어찌됐건 오늘 좀 슈팅이 좀 나와버린 모습이고요. 야, 이제 GST는 솔직히 여기서 이렇게 접근하기엔 좀 무리가 있지 않겠나 싶고 우리는 좀 충분한 어떤 조정을 기다려야 될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제 후발주들이 KN솔이나 유니셈, FST 쪽으로 순환매가 도는지 정도 좀 잘 살펴보면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을 받을지 여부도 중요하겠죠. 단발성으로 그냥 좀 올랐다가 죽어버리면은 그냥 다른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HBM이나 장비주들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직 반도체 종목들도 조금 시세가 덜 난 애들 찾아보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뭔가 데이터 센터 이 테마에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갖는다. 순환매도 좀 돌고 계속 그런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적당한 충분한 눌림을 줬을 때 한번 접근에 대한 시점을 잡아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의 유튜브 방송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이제 블로그도 놀러 오셔가지고 좋아요랑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마쳐보도록 할게요.